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별일은 없는데 괜히 가라앉는 기분이 들고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조용히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녹기도 하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지혜로운 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말들은 거창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작고 평범해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삶의 한켠에서 조용히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들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든지 너는 너답게 살아도 돼 같은 말이요. 이런 말들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오기도 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속에 숨어있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말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본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되라고 말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스스로를 토닥이고 싶은 날 누군가 대신 해주는 마음의 안마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아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고 어느샌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여백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해요.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 싶은 따뜻한 말 하나쯤 얻어가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마음이 가벼워지는 지혜의 말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첫째,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친구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고 옆집은 1년에 몇 번씩 여행 다닌다는데 나는 그저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예를 들면 자꾸 비교하다가 속상했던 할머니가 손주의 건강한 웃음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도 나름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졌고 또 매번 동창 모임에서 괜히 기가 죽었던 분이 나는 이 나이에 내 두 다리로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작던 마음이 조금씩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담하던 한 어머니는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몫이지 나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전부야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순간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다정하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해줘요.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건 아주 단순하지만 마음을 맑게 해주는 지혜예요. 사실 우리의 불안이나 후회는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수록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에 나를 온전히 두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늘 TV를 틀어놓고 밥을 먹던 분이 어느 날은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해 보니까 따뜻한 밥 한 숟갈에 마음까지 따뜻해졌고 손주랑 놀면서도 내일 일 걱정만 하던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또 걱정 가득한 머리로 공원을 걷던 분이 새소리와 바람에 집중해 보니까 그 짧은 산책이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생각이 복잡할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손에 닿는 촉감, 발에 느껴지는 바닥, 들려오는 소리 같은 걸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해주는 것도 마음을 놓는데 큰 도움이 돼요. 가끔은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대단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손주 돌보느라 지친 할머니가 옆집 사람과 얘기하면서 다들 비슷하게 힘들고 애쓰며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병간 후에 지친 분이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하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고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던 분도 친구의 속마음을 들은 순간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다들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싶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졌대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래요. 하루 중 한 번쯤은 괜찮아, 다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내 마음을 스스로 토닥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응어리를 녹여주니까요. 넷째,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보는 것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사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늘 반복되는 집안일에 지쳐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식탁에 차려진 따뜻한 밥을 보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라고 생각한 순간 마치 마음에 햇살이 드는 느낌이 들었고 무뚝뚝한 남편에게 서운했던 분도 그래도
저 사람 나 아프면 병원 데려다 줄 사람은 그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 손주의 그림 한 장에 이걸 날 위해 그렸다고 하며 감탄한 분은 그 순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하루에 딱 3가지. 오늘 고마웠던 일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소한 일상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5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며 자신을 탓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이만큼이면 괜찮은 거야. 예를 들어 친구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던 분이 그래도 나는 큰 병 없이 살아왔고 나름대로 가족 지키며 살았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참 가벼워졌다고 하고 자식 교육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 속상했던 어머니가 그래도 아이가 착하고 건강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됐고 실수 하나에 며칠씩 괴로워하던 분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한 뒤부터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거울을 볼 때마다 수고했어. 오늘도 괜찮았어라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안아주는 말이 마음을 꽤 따뜻하게 해줘요. 6째, 오래된 상처는 그냥 가만히 덮어두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살다 보면 마음속에 꽁꽁 묶어둔 상처 하나쯤은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덮어두기만 하면 언젠가 그게 더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릴 적 부모의 무관심에 마음이 다쳤던 분이 어느 날 그래도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한 것도 나 자신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상처를 풀어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친구와의 오해로 마음이 멀어졌던 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 나눈 후 이제야 내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들었고 또 이혼의 아픔을 오래 품고 있던 분이 상담을 통해 그때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지라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요.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느껴질 때 그걸 외면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상처는 이해받을 때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거든요. 7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예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괜히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집에 혼자 남은 할머니가 혼자서 차 한 잔 마시는 이 시간이 참 좋다는 걸 느끼게 됐고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분이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네 라며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했고 또 아침마다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갖게 된 한 분은 누구와 있어도 좋지만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도 꽤 괜찮네라고 하셨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하루 중 아주 짧게라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천천히 알아가는 거죠. 8째, 마음에 여백을 남겨두는 것도 꼭 필요한 지혜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채워야만 안심이 되어서 일정도 빽빽하게 짜고 생각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마음에도 숨 쉴 틈이 있어야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집안일을 해치우듯 하던 분이 어느 날은 딱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뤘더니 그 여유가 하루 종일 마음을 편하게 해줬고 친구 약속을 너무 많이 잡아 피곤했던 분이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쉬자라고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또 일도 취미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지쳐있던 분이 조금은 빈 공간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오늘 할 일을 다 적은 뒤 한두 개는 과감히 지우는 거예요.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그 안으로 평안이 들어오거든요. 9째, 말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말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더 크고 깊게 전달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말로 표현은 서툴지만 늘 식사를 챙겨주는 남편의 손길에서 사랑을 느낀 분이 있었고 무뚝뚝한 딸이 쓱 건네준 작은 선물 하나에 엄마는 눈물이 핑 돌았고 또 친구에게 한참 고민 끝에 손편지를 써보낸 분이 너 마음 알 것 같아라는 대답을 들었을 땐 그 말보다 그 마음이 더 고마웠다고 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말이 안 나올 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손편지 한 줄이라도 써보거나 따뜻한 눈빛이나 손길로 마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닿기도 하거든요. 10째,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도 마음을 돌보는 지혜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바쁘게 일하던 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자 그 시간 덕분에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야 라고 했고, 늘 재촉하듯 말하던 분이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니까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또 일찍 일어나 아침 햇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된 분은 그 시간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맑아져라고 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삶의 속도를 늦추면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10가지 지혜의 말,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이 남으셨나요? 아마도 어떤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익숙한 말이었을 테고, 또 어떤 말은 이런 생각은 처음 해보네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들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무거울 때 이런 말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이겨내야 하고 너무 많은 걸 참아내야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종종 내 마음은 뒷전이 되고 어느샌가 나조차 나를 잘 모르겠는 순간도 생겨요. 그럴 때 오늘처럼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이만큼 살아온 나도 참 대단해. 다른 누구처럼 살 필요 없어. 그냥 나답게 살면 돼, 이런 말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잠깐의 쉼이 되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으면 해요. 비록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는 마음이 다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스며드는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마음이 힘들 땐 언제든 다시 찾아와서 이 영상을 들어주세요. 들었던 이야기라도 다시 들으면 또 다른 위로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더 자주 만나는 시간을 원하신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